안녕하세요. 반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PC에 관세를 부과할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이렇게 간을 보다가 결국은 관세 부과 안 할래 라는 그런 어떤 이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이 덕에 애플과 삼성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가장 체감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의 이 온도차가 높아질 수 있는 스마트폰과 PC에 대해서는 일절 상호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트럼프가 결정을 한 거죠. 이러다 아이폰 400만 원 될 판이다 라고 어마무시 엄청난 가격 상승에 대한 공포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중국 관세 폭탄이 결국엔 가장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이 나비 효과, 결국에 가서 트럼프가 이걸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좀 감안을 해서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했죠. 당초 125%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지만 20% 업 145%까지 높이자 중국 역시도 맞불 관세 125% 우리도 때리겠다 라는 어떤 이 계속적인 보호무역 장벽의 갈등 양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와중에 아이폰 가격이 가장 큰 관심사, 화두가 됐죠.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1573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224만원. 눈 튀어나온다, 눈 튀어나와.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600달러, 2600달러 같은 경우는 370만원. 아니, 아이폰 들고 다니다가 이거 무슨 아령도 아니고 가격 때문에 도저히 들고 다니도 못할 이 가격의 무거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관세 덕분에 이 아이폰 가격 자체가 급상승, 가격 뚫고 나갈 정도로 그런 어떤 기세를 가지고 관세의 충격이 올 뻔했는데, 미국 관세 국경보호구역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장비 등등등 여기는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 발표 전에 전 세기까지 무려 6대를 동원해 가지고 인도에서 아이폰 150만 대를 긴급 공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아이폰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거의 145% 가까운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400만 원 아이폰 되고도 남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 서둘러서 인도로부터 이 물량을 150만 대를 지금 긴급 공수를 할 만큼 굉장한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한 주였어요. 팀 쿡 입장에서는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죠. 상당히 중국을 방문을 많이 하면서 연예인과 사진도 찍고, 그리고 CDF 참석도 꾸준히 했고요. 전통 명소 찾아가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아이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었고, 지금 2위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팀 쿡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애플, 관세 장벽 때문에 거의 그냥 절단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살짝 빠져나가는 어떤 수순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국은 대미 관세 125%로 상향, 맞불을 놓은 상태고, 중국이 분명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이거 숫자 노름이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개무시하겠다. 니들이 200% 때리든 300% 때리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는 어떤 선언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이 좀 이렇게 땡겨져 와야 되는데 독자 노선을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가만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일단은 상호 양국 간의 어떤 단계적 관세 철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가다가는 양국의 자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당연히 월스트리트도 이런 분위기 감지를 하고 있죠. 트럼프의 이 관세 예외 이 품목들, 스마트폰과 같은 다른 어떤 전자기기들 상당 부분 예외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좀 이 종국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큰 바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마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계속적으로 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가 누굽니까? 펀드 매니저 출신이야. 펀드 매니저 출신. 그만큼 어떤 이 자본주의적 금융 이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린다 해서 이 경제 시스템 생태계를 완전히 좀 일거에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이 테리프가 관세가 결국에 가서는 협상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좀 앉혀놓게 하고 미국 주도적인 어떤 이 경제 전략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뭐 시장 걱정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데 결국 미국 주식 반토막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 관세는 지금 도끼질을 하는 거고 나무는 넘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 이 넘어간 나무 가지고 뭘 만든다? 새로운 구조물을 짓기 위한 타임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스트리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자금 던지지 않고 미 증시에 투자했다면 이거 성투될 수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상반기 지나면 불장이 올 가능성도 아주 많겠고요. 일단 증시와 가상화폐는 트럼프가 꼭 살려야 될 그런 어떤 밑불이기 때문에 이거 꺼져버리면 트럼프도 완전히 그 지지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센트 같은 경우는 뭐 조지 소로스한테 짐 로저스한테 이 직접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짐 로저스 하면 로저스 홀딩스. 이 양반도 하여간 금융시장에서 큰 손이죠. 어마무시한 돈을 굴리면서 뭐 로저스 홀딩스를 통해서 뭐 펀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결국 이 재무장관이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짐 로저스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이 가방끈 굉장히 길죠. 예일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까지 나왔네. 하여간 이 짐 로저스의 어떤 이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 때리고 있는 관세가 상당 부분 뭐 정신 나간 그런 짓거리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미국 쪽에 유리한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종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쭉 증시와 가상화폐의 어떤 궤적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다시 부상할 수, 그것도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깃발 꽂는 건 협상 테이블 호스트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 주인공이 되는 거. 중국과 상호간 이 관세 철회까지 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은 경제 파국이 아닌 해체와 재편의 금융시장의 대변화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점의 진입 시기가 분명히 열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자산시장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가장 크게, 특별히 한국 부동산은 지금 부채 위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금융의 대변화는 고스란히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가격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략적 디커플링,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과 계속해서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스탠스는 초자산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올드한 금융 이 시스템은 망가져 버리고 가상화폐나 또 다른 어떤 국채의 움직임, 또 이 CBDC 같은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그런 어떤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초자산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 높고 올드한 자산 아파트, 이 한국 부채가 집중적으로 몰린 아파트 시장은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정말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탈출을 위한 엑소더스가 곧 시작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관망세가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하고요. 뭐 더 나아가서 뭐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 군기지까지 지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이 북극권 섬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이 취임과 동시에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말했어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로 뭐 엄청난 어떤 선언을 했는데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입니다. 근데 미국이 방위를 위해서 2차 대전 후부터 군대를 파견했는데 15,000명 정도 파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P2P 우주기지가 유일하게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약 150명 정도 병력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벤스가 여기 또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덴마크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미국 또 하나의 주로 편입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금 P2P 기지의 이 대령이 항명을 했습니다. 전 부대원들에게 메일을 돌리면서 뭐 좀 무리한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야욕이 너무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 굉장히 좀 직접적인 메일, 그냥 카운트 펀치를 때린 건데 완전히 트럼프의 이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You Fire 완전히 그냥 해고를 시켜버려서 항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이렇게 그린란드에 대해서 뭐 애정을 쏟는 이유, 영토 확장에 대한 의미, 뭐 그린란드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는 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미국으로 편입시켰듯이 내가 재임 시절에는 그린란드까지도 나도 아이젠하워처럼 편입시키겠다는 어떤 야욕이 있고, 일단 그린란드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히토류, 강물 자원도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다. 북미로 가는 최단 경로가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딱 걸쳐 있기, 여기도 뭐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엔 여기서도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가 그린란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조금 밀어내겠다는 어떤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포함이 된 거죠. 결국에 이어서 그린란드에서도 전략적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이렇게 막대한 경쟁 체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그냥 경제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궤적이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많은데, 이게 정치적 아젠다로 계속해서 악화될,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가장 이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은 상당히 투심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무방비 상태인 한국의 아파트 시장, 이게 그린란드하고 한국의 아파트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중국과의 관련성에서 금융시장 재편을 위한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와 결합이 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올드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금융체제의 변화에 의해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요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미국이 이자로 집어줘야 될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채 찍어서 수출했던 나라예요.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해서 자본이익을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생긴 거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국채로 조금 뭔가 빚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금리가 국채 가격이 떡락되면서 뭐 안전자산 지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국채 가격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이자로 던져줘야 될 돈들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금 중요한 건 또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약달러 현상으로는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달러 현상을 좀 희생시키더라도 국채 부분은 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은 더욱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원화 가치가 이런 어떤 강달러 현상 때문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엔화가 지금 1,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화 노출 여부가 뭐 수익률을 갈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원화도 엔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위안화도 지금 보호무역 145% 관세 맞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를 해야죠. 조금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야만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원화를 그냥 사방에서 쥐어 패고 있는데, 앞으로 환율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역시도 지금 예대금리 엄청나게 파이를 높여가지고 예금금리는 거의 1% 가깝게, 주담대금리는 거의 6, 7% 가깝게 올릴 가능성 높아요. 이자 장사 반드시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금금리 낮춰, 주담대금리 높여. 그럼 어디에 집중하겠어? 대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지. 대출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 대출 받아가세요. 대신 고금리 물어야 돼.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은행 수익을 구가하다 보니까 결국 부실 채권이 늘 수밖에 없었다. 5대 은행 연체율이 무려 0.18에서 0.3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드사 고정이하 여신,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죠. 2조 원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등 5대 시중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34%,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간다는 건 결국 금리, 환율, 불안정성에 기인한 미국발 변수가 뭐 쓰나미처럼 몰아닥치면 거의 뭐 정신없을 정도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뭐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1,487원 지난주였죠. 다시 또 올라갈 거라 이거 분명히. 그리고 코스피가 2,300선으로 좀 찍어 눌릴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뭐 중국이 덤핑 수출 때문에 철강 반도체 대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죠.
3월 외환 보유고도 한국은행이 두 달째 4,100억 원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997년 IMF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요소가 가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무방비한 부동산 시장, 금리는 미친 듯이 뛰고 하나는 이번 달 금리 동결할 게 유력하고 부동산 자금은 유출이 많지, 그죠? 팔고 나가려 하는 아우성치는 그런 어떤 이 수요들, 그리고 유입은 차단될 겁니다. 자금이 그만큼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파트 매물 지금 87,000건 선으로 서울 아파트가 지금 간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 10만 건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높고, 서울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지금 뭐 광진구, 양천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너나 할 것 없이 3, 4억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일주일 상간의 거래죠. 전세도 강남구 중심으로 거의 뭐 14억, 12억, 11억 뭐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집값의 풍향계라 볼 수 있는 둔촌주공, 집값 상승세 뭐 무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 만에, 작년 2024년 4월에 2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6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상승세라 볼 수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의 해체와 변화, 이런 어떤 변화의 기조 속에서 과연 이 상승분이 상승분으로 보일까? 거품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상승분은 오히려 하락으로 바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고, 일단 뭐 전세가도 지금 오르는 추세이지만 이렇게 지금 올라간 집값 같은 경우는 더 어마무시한 하방 압력에 곱하기 2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품이 껴있으면 그 거품이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면서 내리꽂히는 어떤 가격 하락에 무게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호제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강남 3구. 토호제 해제됐을 때, 또 재지정됐을 때의 그 하락률 보십시오. 뭐 하루 사이에 뭐 3억 빠지고 6억 빠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지금까지 아주 뭐 단단하게 올랐던 아파트들 위주로 상당히 하락 추세로 꺾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한국 아파트는 밀어올린 상승세가 고스란히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관성의 힘은 자본시장의 대격변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1년 새 정말 많이 올랐던 곳일수록 집값 조정폭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관세 정책이 좀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건 결국 협상의 주체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뭐 급속도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하고 직결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본시장, 특별히 한국의 자산시장은 상당한 대조정기에 격변기를 겪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잡한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